전원일치? 만장일치?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라고. 간단한 건데 왜 앉아가지고 주물딱거리고 앉아있는 거야? 나경원 헌법재판소는 북한 인민최고회의가 아니다. 어제 페북에 이런 멘트도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무슨 북한 인민최고회의요? 그 북한에 가면 왜 뭐 뽑을 때 뭐 빨간 거 들고 이러잖아요. 들잖아요 이렇게. 100% 투표, 100% 찬성,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이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요? 왜 8명의 전원일치, 만장일치가 나와야 된다고 조율하고 있지? 이 수상한 거죠. 아주 수상한 거죠. 자, 어제 파이낸스 투데이 사설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헌재에 추악한 전원일치 타령, 국민을 개돼지로 보나? 여기도 보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라는 말의 속뜻을 알아보자. 뭐 이렇게 쭉 이야기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인재 전 의원 말이 나와요. 여기도. 판사 출신인 이인재 전 의원은 이번에도 평의회에서 이런 수작질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크게 우려했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유도는 명백한 불법이고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하는 행위다. 이 사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인재 전 의원은 충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인재 전 의원의 멘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의 멘트가 나오기 직전에 이인재 전 의원의 멘트가 나왔어요. 이 파이낸스 투데이를 통해서. 이인재 전 의원은 충고한다. 재판관 8명이 독립적으로 결론을 내린 다음 평의를 열라. 평의 자리에서 갑론을박하지 말라. 투표해. 투표. 각하를 주장하는 재판관 3명 이상이 있다면 그 순간 그 주문은 각하 결정난다. 기각을 주장하는 재판관이 3명 이상이면 주문은 기각이다. 그런데 인용, 즉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주장하는 재판관이 6명 이상이면 주문은 파면이 돼 반대 의견을 명시해야 한다. 심플하다. 심플하다는 거죠. 에? 자, 헌재 재판관 아까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위에 8명 있죠. 심플하게. 자, 투표합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뭐 정정미 4명 손 들었다 칩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나머지 들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직무 복귀요. 그런데 무슨 앉아가지고 평의회에서 전원일치? 만장일치?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은 평의를 열어가지고 전원일치, 만장일치 의견을 조율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라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정당하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부당하다.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6명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통령 파면 못합니다. 저 8명 중에서 3명만 반대해버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살아 돌아옵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건데 왜 앉아가지고 주물딱거리고 앉아있는 거야? 평의에서 뭐 안건을 뭘 조율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지금 모를 것 같아요. 응? 복잡하고 현란한 논리로 국민들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간단해. 심플해. 지금 이인재 전 의원이 이야기 하잖아요. 입장을 밝히라 이거예요. 8명이 한 명씩 난 탄핵 찬성, 난 탄핵 반대, 이유. 자, 투표 끝.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복잡하게 조율을 해. 무슨 현란한 논리로 조율한다고? 이건 중간지대는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찬성, 반대. 이건 끝이에요. 중간지대가 어디 있어 지금? 조율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조율한다는 소리가. 책임 분산하자. 요 소리 아닙니까? 책임 분산하자. 왜 책임 분산해? 헌법재판관들도 역사적 책임을 져야지. 그 판결 결정에 대해서. 자, 그런데 헌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아주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저는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 탄핵 심판은 기각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입니다. 그리고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국회가 해제 표결하는 순간 또 계엄 해제했어요. 응?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보여요. 그런데 지금 홍장원의 가짜 메모, 곽종근의 가짜 뉴스 등으로 민주당 박범계, 민주당 김병주, 민주당 누구죠? 그 박범계, 김병주, 박선원 이 자들이 가짜 뉴스를 만든 겁니까? 그 가짜 뉴스의 본질은 뭐예요? 국회의원 잡아서 끌어내라 했다. 정치인 체포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때려 넣으라 했다. 그 명단은 이재명, 박찬대, 한동훈이 등등등이다. 그래서 한동훈이 그 가짜 뉴스를 뭐 기획했는지 뭐 속아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친한동훈계 계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우르르 가서 윤석열 대통령 단두대로 밀어넣는 탄핵 찬성 표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탄핵 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까지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헌재 심리에서 팩트가 다 박살이 났어요. 홍장원의 메모, 홍장원의 1차 메모 보셨죠? 그 지렁이 글씨? 그 지렁이 글씨가 이재명, 박찬대, 또 한동훈 이름이라고 돼 있나요? 그 지렁이 글씨가? 정치인 체포 명단에? 근데 그게 몇 번 버전이 바뀌어요. 4번인가 5번 바뀌죠.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곽종근은 뭐라고 했습니까? 애시당초 김병주 유튜브에 불려가서 김병주가 군대에 있을 때 자기 상사잖아요. 자기 보스라고요. 그래서 이리 와. 말 좀 해봐. 박선원이 옆에 붙어 있죠. 아, 처음에 지시받은 거는 인원, 요원을 빼내라고 했습니다. 인원, 요원이란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을 지칭할 때 말하는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 근무하는 저는 30개월, 뭐 여러분, 최근에 1년 반이지만 매일 듣는 말이 오늘 중대 인원은 구내식당에 몇 시까지 집합하기 바람. 오늘 중대 인원은 사격장에 몇 시까지 집합하기 바람. 오늘 중대 인원은 연병장에 몇 시까지 집합하기. 인원, 요원은 군대 용어입니다. 인원이란 말은 사병을 포함한 말이고 요원이란 말은 부사관 포함하는 거죠. 저거 보세요. 저게 무슨 박찬대, 이재명 그 다음에 정치인들 이름 있습니까? 저게 무슨 말이죠? 한동훈 한동훈 명함 이름 있어요, 저기에. 저게 무슨 메모냐 이거예요. 저런 메모를 들고 와가지고 정치인 체포하라고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올가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란죄 수사를 정작 경찰이 안 하고 공수처가 하잖아요.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그리고 처음에는 직권남용 혐의로 딱 수사를 해가지고 결정적인 체포영장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부당한 거예요. 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헌재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저보다 법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들은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니까. 저는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법 잘 모릅니다. 저는 사법고시 공부한 적도 없고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럼 헌법재판관들은 법률적인 상식이 더 풍부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파면이 정당하다 부당하다 딱 바로 이야기할 수 있죠. 찬성 이유 반대 이유 깔끔하게 투표해. 근데 뭔 조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견 조율을. 에? 이게 지금 수상한 겁니다. 일단 저런 메모 가지고 우르르 몰려가서 자기 당에서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 단두대로 밀어넣은 그 한동훈 따르는 그 국회의원들 배지들 그 20여 명이 진짜 멍텅구리들 아닙니까? 참 한심하죠. 보고 있으면 이제 와서 할 말이 없으니까 지금 지죽은 듯이 있다가 또 갑자기 무슨 책 출판 기념회 한다면서 영화 보러 다닌다면서 지금 완전 쇼잉을 하고 있죠. 쇼잉을. 자, 어쨌든 헌법재판관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예의주시해야 돼요. 이거 수상하다. 또 수상한 데가 있어요. 언론입니다. 언론. 시청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가짜뉴스 쏟아낸 곳이 어딥니까? 언론 아니에요? 뭐 대표적인 가짜뉴스. 제가 이걸 이야기하면은 이 방송 보시는 몇몇 저하고 친한 분들이 야, 그거 너무 지겹다. 그만 이야기라고 하는데 지겨울 정도로 귀에 이게 쉽게 하면 상처, 딱지가 남을 정도로 들어야 돼요. 응?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와 소공동 특급 호텔 20몇 층에서 7시간 동안 미래를 즐겼다.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의 딸이다. 대통령 관저 안에 침대가 2개 있더라. 비아그라가 나온다더라. 온갖 가짜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최서원 씨가 북한산에 가서 무당 불러놓고 구슬한다고 하더라. 이 다 가짜뉴스죠. 가짜뉴스. 그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누가 책임진 사람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니까 책임 안 지죠. 입 싹 닦아버리죠. 그랬던 걸 또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언론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조선일보 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먼저 봐야 되겠네. 매일경제인가? 윤 대통령 헌법 법률 위배, 헌법학자회의 헌재의 파면 촉구 의견서 제출. 이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연합뉴스네요. 자,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자, 헌법학자회의라는 단체가 나타나요. 여러분, 헌법학자회의라는 단체 들어보셨어요? 한국헌법학회,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한국행정법학회,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한국 형사소송법학회,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헌법학자회의. 저게 뭐지?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 떴다방입니다. 떴다방. 한 100명이 활동한다는데, 떴다방이에요. 자, 저 헌법학자회의에서 2월 28일 날 헌법재판소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켜 달라는 의견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오케이. 뭐 낼 수 있죠. 자, 근데 헌법학자회의가 좀 뭐냐? 자, 그런데 다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헌법학자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어제 기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통합위에 만장일치 나와야. 사회통합위에서 만장일치 나와야. 이건 또 무슨 소리지? 즉, 나경원 의원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8명 헌법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고자 한다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일단 이미선, 문영배, 정계선, 정정미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자고 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주도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만장일치로 그냥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자는 만장일치 의견 냅시다. 서로 부담 없이. 이런 조율 중이라는 의혹이 좀 있잖아요. 나경원 의원 말에 따르면. 근데 조선일보가 딱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맞장구를 칩니다. 사회통합위에 만장일치 나와야. 근데 이게 누구 말이냐? 저기 보면 김종철 연세대 교수. 가급적 의견 모아야. 근데 김종철이가 뭐라고 하느냐? 그 기사 내용을 한번 보여주세요. 김종철이는 누구냐 그러면 김종철이는 연대 로스쿨 교수인데 그 두 번째 문단을 보면은 헌법연구원 출신으로 저자가 김종철입니다. 김종철 연대 로스쿨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헌법연구원 출신으로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자가 어디 소속이냐? 헌법학자 100여 명이 모인 헌법학자회의에도 참여 중이다. 아하, 이제 결론 나왔네. 떴다방 모임의 멤버다 이 소리죠. 떴다방 멤버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자가 여기 쭉 하는 이야기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돼야 된다. 그리고 되도록 의견을 모으는 쪽이 헌법재판소 고유 역할에 부합한다. 전원일치로 의견 모아라.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헛소리를. 연대 로스쿨 교수라는 자가. 왜? 8명이 왜 의견 모아야 되는데? 김종철 교수! 한번 이 방송 보고든 답변해보세요. 헌법재판관 8명이 왜 의견을 다 모아야 되지? 각자 다른 의견 내면 안 되나? 왜 당신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주장하면서 8명의 의견을 다 모아서 파면시켜야 된다.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이 김종철 연대 로스쿨 교수가 소속된 헌법학자회의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냐. 같은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실체적 진실 규명 없이 선고, 헌재,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김윤덕 기자가 인터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 대한민국 헌법학의 거두, 저분입니다. 저분에게 김윤덕 기자가 쭉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이거 저 방송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저분의 인터뷰 내용 중에 쭉 보면은 그게 있어요. 김윤덕 기자가 묻습니다. 헌법학자회의라는 단체는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의견한 인권위를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했다고 비난하던데요? 라고 물으니까 이 허영 교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헌법학자회의. 나는 그들이 누군지 모른다. 헌법학회장이 내 제자인데 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금시초문이라고 하더라. 비상계엄 직후 급조된 단체로 보인다. 비상계엄 이후 급조된 단체로 보인다. 12월 말에, 작년 12월 말에 헌법학자 몇 명이 모여서 급조한 단체가 바로 헌법학자회의입니다. 떴다방이지. 떴다방. TF지, TF.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주장하는 학자들 몇 명 모여서 여기저기 언론 플레이하고 조선일보에도 기사 내고 인터뷰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켜 달라는 내용의 인터뷰도 하고 이런 언론 플레이하는 떴다방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헌법학자회의라는 게 들으면 그럴듯하잖아요. 헌법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뭐 단체가 있는 모양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말에 급조된 떴다방이에요, 떴다방. 그 떴다방 멤버 중에 하나인 연대 김종철이라는 자가 조선일보 나와서 8인 전체 전원일치로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켜야 된다고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내보내는 조선일보는 무슨 의도입니까 도대체? 응? 김종철이란 자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도 되는 거예요? 그 의견을 낸다면 김종철의 내용을 반박하는 인터뷰도 같이 실어야지. 그게 맞는 거지. 독자들은 그걸 보고 김종철의 이야기만 듣고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판결을 하는 모양이다. 8명 전원일치로 만장일치로 가결시키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8명은 헌법재판관 8명은 본인의 각각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